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는 간단하게 몬스터를 만드는 코드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스크립트에서 여긴 그 몬스터 프리팹을 슬라임하고 터틀 두 개를 들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을 할 건데 이넘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값이 슬라임이면 슬라임을 생성할 거고요. 인원 값이 터틀이면 터틀을 생성할 거예요. 간단하죠? 인스텐시에이트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에 보시면 크레인 몬스터에서 이걸 호출하고 있고 매개 변수로 각각의 인원 값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코드가 실행하면 이 해당 프리팹, 이 게임 오브젝트에 연결된 프리팹이 생성이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고요. 방금 만든 테스트 코드를 드래그 드롭 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프리팹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몬스터가 잘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근데 이 코드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솔리드 원칙 그 중에서 개방 폐쇄 원칙을 위반을 해요. 개방 폐쇄 원칙은 이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어찌되었건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저희가 몬스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면 몬스터가 추가될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야 되고 인원값도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케이스 쪽에도 이렇게 추가를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프리팹 추가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인원 추가하고 이 스위치문 추가하고 나중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몬스터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 몬스터를 생성하는 이 코드가 계속 수정하고 변경되고 추가가 되고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몬스터가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이 100개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코드가 길어지면 유지보수도 어렵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코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런 방식의 코드는 간단한 게임 같은 경우엔 괜찮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임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럴 때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팩토리 패턴 중에서도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설명 이렇게 적어놨는데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하는 방법을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하도록 하여 객체 생성을 캡슐화하고 확장성을 높이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상위 클래스에서 객체 생성의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고 실제 객체 생성은 하위 클래스에서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기 빨간색 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를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객체 생성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하는 방법을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한대요. 지금부터 할 내용은 요 앱스트랙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개념을 모르시면 제 이전 강의에 요 앱스트랙트 관련된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오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코드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일단 베이스 팩토리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클래스는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앱스트랙트니까 해당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또한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주세요. 이름은 create monster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몬스터를 팩토리 패턴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름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상속을 받을 거예요. 이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을 받아서 슬라임 팩토리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 앱스트랙트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메서드를 직접 구현 안 했죠. 여기에서 직접 구현 안 하고 상속을 하면 오버라이드를 해서 여기서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상속받은 자식이 해당 메서드를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객체 생성하는 방법을 서브 클래스에서 하도록 서브 클래스 혹은 자식 클래스 혹은 하위 클래스 다 같은 말이죠. 자식 클래스에서 하도록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크레인 몬스터라고 추상화만 해주고 실질적인 구현은 이 하위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지금 인스텐시에이트 하고 있죠. 어떤 인스텐시에이트냐면 여기 필드에 있는 이 슬라임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을 인스텐시에이트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생성해야 될 게 아까 몬스터가 하나 더 있었죠. 터틀. 그래서 보면 동일하게 여기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받고요. 그리고 이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해 주고요. 그리고 얘는 터틀 팩토리니까 터틀을 인센시에이트 해줄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얘를 써보죠. 임시로 테스트할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자식으로 했는데 사실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스크립트 만들었던 이름이 슬라임 팩토리였죠. 슬라임 팩토리용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프리팹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터틀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프리팹을 넣어 주세요. 그럼 일단 팩토리 설정은 끝났고 실질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 팩토리 테스트 1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 코드를 보시면 일단 필드에 시리얼라이즈 필드 해가지고 베이스 팩토리 선언해 놨죠. 근데 이름은 슬라임 팩토리랑 터틀 팩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버튼 2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팩토리에 있는 크리에이트 몬스터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보면 베이스 팩토리에 크리에이트 몬스터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거를 호출해 줄 거예요. 호출해 주는데 잘 보면 얘를 상속받고 있는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받은 얘가 호출을 할 겁니다. 얘를 호출해 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플 팩토리 점 크리에이트 몬스터 하면 요걸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터틀 팩토리 점 크리에이트 몬스터 하면 요게 호출이 되도록 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보시죠. 여기 팩토리 테스트 1에다가 아까 만든 스크립트 이렇게 드래그 드롭으로 넣어 줄 거고요. 여기 그 슬라임 팩토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슬라임 팩토리를 드래그 드롭 여기 터틀 팩토리 여기 터틀 팩토리도 드래그 드롭해서 넣어 줄 거고요. 이걸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베이스 팩토리로 해놨지만 얘네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형성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형성 얘기도 뭐 이전 강의에 아주 예전 강의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형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튼은 아무렇게나 2개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각각 팩토리에 이렇게 프리팹이 있고 얘는 테스트용 코드로 각각 팩토리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슬라임이 생기고 이쪽 버튼을 누르면 터틀이 생기죠. 슬라임하고 터틀 또 누르면 여기 슬라임이 또 생겼고요. 얘를 누르면 터틀도 또 생겼습니다.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론이 뭐냐, 지금 요 구조의 특징을 잘 보시면 결국엔 만약에 또 몬스터가 추가되면 우리는 요 베이스 팩토리를 단순하게 상속받아서 새로운 몬스터 팩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 동일하게 구현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트 하고 있는 요 언본 코드는 몬스터가 50마리가 추가되건 100마리가 추가되건 더 이상의 수정이 없어요. 결국엔 요 베이스 팩토리만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솔리드 원칙, 개방 폐쇄 원칙을 잘 지키고 또한 단일 책임 원칙 잘 지키죠. 각각이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이 딱딱 눈에 들어오죠. 한 가지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아까 한 그 기본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의 그 예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그 슬라임 팩토리가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슬라임을 구현하죠. 요 베이스 팩토리를 제가 여기 추상이라고 써놨죠. 이거를 추상체라고 해요. 요 추상체는 인터페이스나 뭐 추상 클래스와 같이
구체적인 동작이 구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추상체라고 하고요. 구현체는 이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서 정의한 동작이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클래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속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추상체고 얘가 구현체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써놨는데 같은 의미예요. 결국엔 추상체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 같은 구체적인 동작이 구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구현체는 그 해당 인터페이스나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동작이나 기능을 실제로 정의한 그런 구체적인 클래스를 구현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추상체고 얘를 직접 구현한 얘가 슬라임 팩토리로 볼까요? 얘가 구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방식은 아까 요 방식과는 다르게 원본 코드를 계속 뭔가 몬스터가 추가될 때마다 수정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방법은 유니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팩토리 메서드 패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있긴 합니다. 그럼 이번엔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한번 보죠. 그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생산되는 클래스도 추상화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기본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라고 제가 적어놨던 여기에서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가 더 늘었죠? 아까 실질적으로 구현한 요 슬라임이 추상 클래스를 뭐 인터페이스가 됐건 추상 클래스가 됐건 아무튼 요 추상체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보면 일단 코드를 한번 보시죠. 요번에는 그래서 몬스터를 추상화하기 위해서 몬스터 클래스도 여기 뭐 베이스 몬스터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로 해주고 실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도 앱스트랙트로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추상화한 추상 클래스 베이스 몬스터 2 얘를 이제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니까 얘는 추상체고 실질적으로 구현은 여기서 해야겠죠? 실질적인 구현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터틀도 있으니까 터틀도 상속받아서 실질적으로 구현체 역할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해줬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대로 썼다면 이제는 해당 프리팹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어줘야겠죠? 또 터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스크립트를 넣어줘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베이스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 지금 이게 몬스터 쪽이니까 이제 다시 아까 그 생산해야 될 팩토리 쪽도 보면 역시나 베이스 팩토리 만들어주고요. 앱스트랙트로 아까랑 동일하죠? 아까랑 동일한데 차이점이라면 이제는 리턴 값이 보이드가 아니고 이제 베이스 몬스터 2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몬스터가 베이스 몬스터 2, 베이스 몬스터 2, 베이스 몬스터 2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반환해 줄 거예요. 그것 빼곤 달라진 점은 없어요. 반타입이 이제는 정해져 있죠? 실적으로 이제 이 팩토리를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베이스 팩토리 2를 상속받아서 슬라임 팩토리에서 결국엔 크레인 몬스터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반환 타입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생산할 얘가 만들 몬스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다양성을 이용해서 굳이 직접적으로 하기보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모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슬라임 뿐만이 아니고 터틀 팩토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동일하게. 그러면 요거를 다시 슬라임 팩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슬라임 팩토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넣었던 프리팹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터틀 팩토리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넣었던 터틀 넣어주고요.
요 코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결국엔 아까 거랑 코드가 거의 테스트 코드가 똑같죠. 요게 바로 전에 했던 테스트 코드고 요게 지금 만든 테스트 코드예요. 똑같은데 이젠 반환 타입만 아까 그 여기서 보이드였다면 크레인 몬스터 메서드가 보이드였다면 여기는 반환 타입을 정했으니까 리턴을 한 다음에 얘가 어택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 몬스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앱스트랙트에서 어택 메서드를 구현하도록 이렇게 추상화를 시켰으니까 생산한 슬라임이 어택을 할 겁니다. 저 터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겠죠. 결국엔 얘랑 달라진 점은 추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추상화를 한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그 점이 달라진 거죠. 여기 지금 테스트 코드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테스트용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방금 그 스크립트 넣어 주시고요. 버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든 팩토리들 이렇게 넣어주면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생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슬라임 어택이라고 나오죠. 또 이쪽 버튼 누르면 터틀 어택이라고 나와요. 얘네가 왜 나오냐면 슬라임은 요 베이스 몬스터 2 요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해줘가지고 이 어택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기 때문이죠. 터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구현했죠. 이렇게 구현했다면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구현 방식이라면 요 지금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얘가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지적인 몬스터가 이쪽을 상속을 받아서 수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요런 방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는 요게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에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 코드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코드가 베이스 팩토리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받아서 각각 팩토리들이 몬스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그 몬스터들조차 이런 식으로 베이스 몬스터 클래스를 추상화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구현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요 방식 자체가 가장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구현 방식입니다. 사실 요 방식 같은 경우엔 보면 지금 이 각각의 팩토리가 내가 생산할 몬스터, 정확하게는 이제 구현체라고 할게요. 몬스터, 요 구현체를 직접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은 그 의존적이고 종속적이에요. 구체적인 요 몬스터에 종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꽉!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요 터틀 팩토리는 아 얘를 만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좀 직관적이라서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쵸? 요거 보고 어렵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요 방식이 가장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끝이냐?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지금은 요런 그림형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지금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팩토리나 슬라임이나 각각 추상체를 상속받죠. 근데 오늘 추상체 참조 무슨 소린가 하면 아까 전에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추상체가 추상체를 참조해요. 아까 전에는 내가 슬라임 팩토리는 슬라임을 직접 참조를 해서 내가 생산해야 될 애가 얘라는 걸 알지만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 요 슬라임 팩토리는 내가 지금 생산하는 애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데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가 조금 더 유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생산할 애를 알고 있는 거랑 요 추상화된 클래스로 내가 생산하는 거랑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통적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 같은 경우엔 구현체를 팩토리가 직접 알고 있다면 이제 추상체 참조하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 같은 경우엔 요 팩토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직접적으로 요 추상체를 참조해서 참조한 게 결국 얘일 테니까 이렇게 돌아서 슬라임 팩토리가 요 슬라임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림은 요렇다는 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고 코드로 보는 게 이해가 조금 더 쉬우니까 코드로 한번 보죠. 이번에도 몬스터 숏부터 한번 보죠. 역시나
베이스 몬스터 클래스를 만들고 수상 클래스로 이렇게 추상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상속을 받아서 구현할 이 구현체 클래스를 만들어주고요. 뭐 아까랑 동일하니까 뭐 설명이 둘 다 크게 필요하진 않겠죠. 그럼 요번엔 베이스 팩토리, 요번엔 팩토리를 만드는데 아까랑 달라진 게 추상 클래스인 베이스 팩토리에서 애초에 얘가 아예 필드에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베이스 몬스터 3 얘를 아예 그냥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생산하는 그 해당 메서드조차도 얘를 반환을 해줄 거예요. 아까 전에는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한 요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한 그 자식 팩토리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구현할 구현체를 알고 있었다면 아예 지금은 요 베이스 팩토리, 그러니까 요 부모 팩토리가 추상체인 베이스 몬스터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요 그림입니다. 얘는 구현이 동일한데 얘가 얘를 바로 참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참조를 하면 이제 이 팩토리를 상속받은 요 자식 클래스 슬라임 팩토리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얘는 자기가 뭘 참조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이니시에이트 하고 자기 부모 클래스가 참조한 베이스 몬스터 얘를 그냥 생성할 거예요. 그쵸? 실질적으로 얘는 아무것도 모르죠. 참조는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터틀도 마찬가지예요. 터틀 팩토리도 부모 클래스가 참조한 것을 그냥 생산할 뿐이에요. 조금 더 훨씬 더 유연하죠. 뭐 그리고 여기도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적으로 여기도 시리얼라이즈 필드 하면 좋긴 한데 자식 클래스는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하면은 드래그 드롭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퍼블릭으로 했습니다. 뭐 개선하자면 이제 막 이전 시간에 배웠던 DI 디펜전시 인젝션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 코드가 너무 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테스트를 하려면 또 한번 해보죠. 일단 사용할 프리팹에 얘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사용할 프리팹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팩토리 이렇게 넣어주고 해당 팩토리가 생산할 프리팹도 넣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테스트 코드가 완전히 똑같죠. 테스트 코드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코드를 넣어주죠. 그리고 만든 팩토리들을 드래그 드롭하고 버튼도 임시 버튼도 이렇게 드래그 드롭을 하죠. 그리고 플레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역시나 몬스터들이 잘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로그까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아까 거랑 똑같지 않냐? 결과만 보면 똑같지만 추상 팩토리가 추상 몬스터 이걸 보통 이제 팩토리 패턴에서는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추상 팩토리가 저희 쪽 추상 몬스터를 이렇게 참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구현체를 참조하는 것보다 코드가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갈리기는 해요. 게임 쪽에서는 요거를 더 많이 쓴다고는 해요. 요건 이제 프로젝트 팀의 스타일을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상 팩토리 패턴이라고 또 있어요. 추상 팩토리 패턴은 여러 제품들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특정 제품군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패턴의 주요 목적은 클라이언트 코드가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상위 레벨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여러 제품들을 이게 중요하고요. 특정 제품군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몬스터를 만들었죠.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특정 제품군. 이것도 말로 하는 것보단 코드가 훨씬 더 좋아요. 코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이번 예시는 속성 던전 몬스터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어찌되었건 추상화할 베이스 몬스터 추상체를 추상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얘를 몬스터들이 상속받아야겠죠. 일단 아이스 터틀 해서 얘는 아이스 던전에 있는 거북이, 아이스 슬라임 해서 얘는 아이스 던전에 있는 슬라임, 이렇게 상속받아서 구현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어 터틀, 파이어 슬라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얼음 던전, 불 던전 이런 식으로 각각 던전에 나오는 몬스터들을 제품군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쪽은 쉬우니까 이제는 한번 팩토리 쪽 보죠. 여기가 달라졌어요. 아까 전엔 하나를 크리에이트 했다면 이제는 하나가 아니죠. 두 개를 하죠. 제품군이니까 이 추상 팩토리 패턴은 제품군을 생성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가 추상할 때부터 제품군을 이런 식으로 추상화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네 이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을 받으면 요 두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줘야겠죠. 한번 요걸 보죠. 요 베이스 팩토리를 상속받은 파이어 던전 팩토리 얘 같은 경우엔 결국 얘네를 직접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현을 해줬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구현해줬고, 그리고 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얘가 그냥 직접적으로 구현체를 생산할 몬스터들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를 보시면은 얘는 그 추상체 아닌가요? 추상 클래스 쪽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얘가 들고 있는 거는 결국 직접적으로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구현체를 얘가 이 해당 팩토리가 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을 거예요. 이 파이어 던전 팩토리가 그렇고 아이스 던전도 마찬가지겠죠. 아이스 던전도 결국에는 요 두 개를 메서드를 구현해 줘야 되고요. 얘도 직접적으로 들고 있을 건데 요번엔 아이스 슬라임하고 아이스 터틀 쪽 파이어 쪽은 파이어 슬라임하고 파이어 터틀 이런 식으로 해당 제품군을 이제 하이 클래스가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코드로 연결을 해야겠죠. 테스트용 프리팸 4개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 줘야 돼요. 얘는 아이스 슬라임이니까 아이스 슬라임 스크립트 넣어주고, 얘는 아이스 터틀이니까 아이스 터틀 스크립트 넣어주고, 얘는 빨간색 슬라임이니까 파이어 슬라임 터틀 넣어주고, 파이어 슬라임 넣어주고, 얘도 그냥 터틀이니까 파이어 터틀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준 다음에 이 아이스 팩토리엔 아까 만들었던 아이스 던전 팩토리, 그리고 프리팹으로 아이스 슬라임하고 아이스 터틀, 파이어 팩토리도 파이어 던전 팩토리 넣어주고, 프리팹을 파이어 슬라임하고 파이어 터틀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 코드는 조금 달라졌죠? 뭐 거의 똑같죠. 요 임시 버튼 코드는 뭐 동일하고요. 뭐 시리얼라이즈 필드 귀찮아서 이번엔 안 했어요. 뭐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파이어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이제 잘 보시면 파이어 팩토리에서 슬라임하고 터틀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어택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아이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이스 팩토리에서 아이스 슬라임하고 아이스 터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감이 잡히세요? 결국엔 추상 팩토리 패턴은 해당 제품군을 생성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만약에 던전이 물의 던전이 추가되면은 또 하나의 팩토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워터 던전 팩토리에서 하나를 만들어주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베이스 팩토리 상속받으면 되겠죠. 어찌되었건 이거를 한번 테스트용 코드를
넣어주고요. 버튼 연결해주고 그리고 팩토리 연결해주고 테스트 해보죠. 버튼 누르면 이번엔 이렇게 불의 던전 몬스터들이 나왔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이스 던전 몬스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방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이제 이 그림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팩토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그림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어떻게 구현하지 하면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구현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가 구현을 했지만 이 화살표가 여기로 올라가는 또 이제 추상 팩토리 패턴인데 추상체를 참조하는 그런 이런 전통적인 방식 말고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요 방식이 또 그 전통적인 추상 팩토리 패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역시나 이 팩토리가 구현체 팩토리가 자기가 구현할 슬라임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은 그 코드가 유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알기가 편하죠. 오늘은 지금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이 팩토리 패턴은 게임 제작 시에 상당히 유용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셔야 되는 패턴이고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요 팩토리 패턴을 강의하기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특히 요 전통적인 팩토리 패턴 개념을 설명을 정확하게 한 온라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보면은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약간 변형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리고 설명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좀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게 또 그 팩토리 패턴 같은 경우엔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있고 또 추상 팩토리 패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런 개념들도 혼재돼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일부러 자세히 설명하느라 좀 많이 내용이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 팩토리 패턴 오늘 배웠으니까 프로젝트에 꼭 한번 써보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 참 좋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